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그 양부모. 다섯 번째 재판 공판이 그저께 7일 진행됐죠. 정인이 사건 재판과 또 오늘 있을 구미 3살배기 여아 첫 재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정인이 양모 장모 씨 그다음에 양아버지 안모 씨 5차 공판에서 뭐 어떤 얘기, 어떤 진술 나왔습니까? 박 변호사님? 예. 그 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 예. 지난해 11월 11일 장 씨가 구속되고 12월 8일 검찰이 양부모를 기소한 뒤 당시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죠. 예. 올해 1월 13일 검찰이 장 씨에 대해서 살인죄를 추가해서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당시 측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예. 췌장이 상하로 절단된 것 그 자체가 피해자가 발로 밟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예. 피해자는 장갑막에 찢어져 600mm나 되는 피를 흘렸고 예.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 단순히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도만으로는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 아동의 췌장이 파열되는 경우 자체도 드물고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예. 자, 승재현 의원님. 네네. 자, 뭐 이 양부모 측에서는 뭐 계속 뭐 아이를 흔들다 실수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까지 나온 이 뭐 부검 결과라든지 봐서 이게 좀 납득이 갑니까? 기본적으로 부검의가 이제 재감정이 들어갔는데요. 예, 예. 재감정에 있는 부검의는 국가수에서 한 분, 예. 그리고 서울대에서 한 분, 그리고 가천대에 계시는 이제 법의학자가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예. 사실 어제 5차 공판에서는 이제 가천대에 계시는 이제 법의학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고 예. 이 내용이 뭐 한 분의 단독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 국가수와 그다음에 서울대에 있는 법의학 교수님도 동일하게 네, 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상 이게 떨어뜨렸다라고 바라보기에는 그 어떤 부검의의 소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전문가는 그렇게 감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사실 그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나는 가슴 수술을 받아서 예. 팔로 아이를 이제 폭행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팔로 아이를 이제 폭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은 아이를 다른 신체 부위인 발로 아이를 2번 이상 심하게 가격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나오고 예. 어제 이제 사실 방청객들께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보시면서 거의 뭐 예. 탄식과 울음바다였는데요. 예. 그 양모 장 씨가 했는 행동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뭐 눈을 좀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 게 어떤 특정 탐사 프로그램에서 예. 이렇게 신체 일부가 잘려지는 상황을 놓일 때에는 한 400뉴턴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되는 예. 그 상황을 연출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힘으로 아이를 만약에 뭐 신체 일부인 발로 아이에게 폭행을 했다면 사실 뭐 그 법의학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과연 그게 아이가 사망하지 않는다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었겠느냐. 사실 사망한 우리 정인이는 뭐 유니세프에 나오는 그 기아에 나오는 사진과 동일하게 한 9.5kg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사실 입양된 지 한두 달을 지나고 나서는 거의 고통에 아픔에 계속 시달렸다.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저도 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자,
양모 그 장씨 측이요. 그 네네. 재판 하루 전에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세게 때린 사실 있다. 또 이렇게 또 네. 폭행을 인정했죠. 재판을 네네, 뭐 하루 사실- 앞둔 6일에 예. 의견서를 예, 예. 제출했는데 예. 그 일부 진술에 변화를 줍니다. 기존에는 예. 그 손으로 복부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해왔다면 예.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에 변화를 준 것인데 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차례, 여러 차례 그렇죠. 그리고 강력하게 세게 때렸다. 예. 다만 예.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고 예. 수시로 유사한 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예. 공소사실 즉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아. 정인양이 5일 시차를 두고 복부에 서로 다른 치명상을 입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에서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때리긴 때렸지만 예.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 그 요지입니다. 이 중대한 외력이 수차 가해진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아예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게 되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정황에 부합하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발이 아닌 손을 이용한 폭행으로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 여기에 조금 제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변호인하고 이제 그 양모 측에서는 이게 주의적 공소 사실이 살인죄고 예비적 공소 사실이 학대 치사 사건이니까요. 사실 이게 법정형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사형이라는 그 형 종만 없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서 예. 그 법정형은 차이가 없는데 양형 기준에 보면 살인죄가 되면 보통 동기의 살인죄만 되더라도 10년에서 16년 이게 가중되면 15년 이상 무기가 되는데요. 예. 아동학대 치사로 만약에 결론이 나오면 그냥 복통 정도의 어떤 양형이 나오면 4년에서 7년 가중이 돼봤자 10년밖에 나오지 않아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전략적인 뭐 의견서 제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검찰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뭐 탄식 울음이 막 터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영상이 뭐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이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할 경우에는 예. 증거 조사도 간략하게 진행하지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법정에서 재생이 이루어졌는데 이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 양모가 이 정인양의 머리채나 목 부분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오르내리는 장면이나 정인양을 태운 유모차를 뒤에서 수차례 강하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 머리채가 잡힌 정인양 모습 등이 나올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또 다른 영상에서는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이 정인양에게 어깨 너비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서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양은 역시나 얼마 못 버티고 쓰러졌는데 예. 검찰은 이 영상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정인양의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면서 이 영상을 메신저 가족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취지는 평소에 아동학대 사실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치명적인 가격 시에도 죽어도 좋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기 제가 또 조금만 예. 더 보태 예, 말씀을 승재원 의원님. 드리면 예. 제가 두 군데에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첫 번째는 방금 변호사님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도 보였지만 아이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먹어 이 말이 이제 it이잖아요. 그래서 it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서 뒤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 부모가 아이가 밥 먹지 않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정인이는 영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말로 달래는 것도 좀 힘들 건데 과연 영어로 말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하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그 형사 사건을 보다 보면 과연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발생했을 때 저도 한번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 판례 중에 하나가 예. 그 목에 이렇게 그 무술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을 때려서 이제 이게 예. 미필적 고의에 있는 살인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한다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 부위에 둔기로 폭행을 했던 예.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제 법의학자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과연 그 겨드랑이를 들고 그 부위를 때리면 얼마만큼 아플까? 그 법의학자님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해보셨다고 예.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예.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아이에 대한 훈육이 아니라 저는 예. 아이에 대한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방송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아이에 대한 진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폭행이 아니었냐. 예. 손을 하고 겨드랑이 밑부분을 폭행을 한다. 사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건 폭행 학대 수준이 아니고 뭐 잔인한 네네. 고의적인 고문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는 살인 혐의 충분히 입증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 네. 이 부분 인정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사가 네, 장 씨를 변호사님. 기소한 이후에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죠. 예.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 대검의 법과학 분석과도 이 장 씨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등을 실시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예.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나 정도, 피고인의 통합 심리 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인죄의 경우에는 행위 유형만 입증되면 살인의 고의를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아이의 급소를 가격한다든가 집단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공격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 자체를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아이를 직접 밟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네네. 검찰이 해외 논문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신체적 학대 특성상 집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아동학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해외 논문을 제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에만 부합한다면 피해자 진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어리거나 또는 이미 사망해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신체에 남아있는 상해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검찰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에 피고인 측은 다소 느슨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기존 주장을 유지하거나 일부 진술에 변화를 줄 뿐 피고인 측의 유리한 감정을 받는 등 검찰 측 재감정 결과에 적극 반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이대로라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 아까 방금 전에 그 승재현 의원님께서 네네. 그 영어로 음식을 먹어라. 네. 그 영어로 욕까지 했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아이한테 하는 뭐 부분이? 그날 영상을 트는 거는 사실 이게 바깥쪽에서 외부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직접 이제 그 기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영상을 틀었다, 영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이게 행동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회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시청자들께 청취자들도 많이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아동학대의 사건의 패턴은 상습적인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영어로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이 있으리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인이 양모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아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들었을까? 그럼 아이를 어떻게든지 달래서 아이를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이가 그걸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럼에도 영어로 불구하고 왜 영어를 썼을까요,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뭐 특별하게 그 양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네. 않았지만 네네. 대부분 다 외국에 일정 부분 있으면 예. 그 외국에서 배웠던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는 형태로 예. 뭐 집안에서도 영어를 쓴다는 부분은 있을 듯한데 저는 뭐 예.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내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감적인 느낌인 것도 있는 거죠. 나는 한국말 하지 않아. 난 영어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인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어서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다.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이렇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검찰에서 양모, 장모 씨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이게 부착 명령 청구했죠,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예, 검찰이 장 씨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는데 이 검찰은 장 씨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등 자기 중심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 아이를 돌볼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이 전자장치 부착은 흔히 알고 계시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살인범죄, 강도범죄에도 가능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통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나 피해자의 관계, 심리 상태 등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구를 하는데 예. 검찰 나름대로는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부착 명령을 선고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앞으로 어떻게 열리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14일 예, 승전 의원님. 예. 네, 재판은 뭐 지금 이제 요번 변론 기일이 이제 5차인데요. 6차가 되면 네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 교수님께서 원래 출석하셔서 감정인으로서 이렇게 정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정인으로 소환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마지막 변론 종결하기 전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 이제 양모와 양부가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 그 여러 가지의 정황에 대해서 검사, 변호인, 법원이 물을 것이고요. 예. 그 묻고 난 다음에 검사의 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예. 검사가 구형하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심이라는 우리 선고심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제가 제일 좀 법원 측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인이 양모가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 반성문도 제출하고 두 번째 반성문도 제출하는데 두 번째 반성문에서는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는 홀트, 이제 아동복지죠. 그다음에 정인이가 기다리고 있던 어린이집에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 과연 남편이 잘못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반성문에는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 대한민국 부모와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예. 저는 이게 법원이나 우리 사회의 양모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정인이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정인이가 과연 이걸 용서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 특히 사망 사건에 있어서 그 피고인이 법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가지고 법원이 정인이의 의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거는 조금 막아야 한다, 지양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성문이 양형 판단에 절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좀 저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 그 경북 구미 그 3세 여아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네네. 친모로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에서 DNA 검사 봤을 때 친모 석씨다 이렇게 밝혔는데 석씨 기소 후에도 근데 아이 낳지 않았다. 기존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죠, 박 변호사님? 검찰이 지난 5일에 진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석 씨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즉 DNA 검사 결과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히 정황 증거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난 5일에 기소가 된 상황이라 석 씨 측이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를 했는지 의문이고 열람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에 알려진 사실 그리고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석 씨 측이 보기에는 관건, 즉 대전제 사실인 DNA 검사 결과만 피해 나간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 돌연변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석 씨가 나왔지만 확률이 낮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는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석 씨 또한 돌연변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돌연변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네,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드릴게요. 이게 뭐 예. 특정 어떤 프로그램에서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예. 그냥 가장 쉽게 그냥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100명. 그러면 예. 지금 이런 어떤 유전자 변이가 김 씨에게 생겨서 김 씨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된 DNA가 2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A라는 사람이 살해하는 현장에서 벼락이 쳐서 예. 그 피해자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어떤 사건의 본질을 조금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제가 이 유전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키메라 증후군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석 씨의 남편의 유전자도 없어야 그냥 유전자가 그 석 씨 남편의 유전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사망했다라고 혈액형이 다른 아이조차도 지금 김 씨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홍 씨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검토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망했는 아이는 그 석 씨의 남편의 유전자 그리고 김 씨의 남편의 유전자도 없다는 것이 경찰 측에서 밝혀졌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 부분은 변호인이 주장하면 한 번 정도 열어놓고 DNA 검사를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그 B라는 사람이 사망하는 정도의 확률 전 세계에 100명밖에 없는 확률을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사건의 본질과 얼마만큼 부합할지는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이제 김모 씨죠. 재판이 이제 오늘 있는데 자, 수사 당국에서 뭐 새로운 사실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김 씨가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예. 즉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판단된다는 취지인데 물론 김 씨가 살인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망한 3세 여아인 친모가 석 씨라면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모인 석 씨에게 있지 친언니인 김 씨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아이 바꿔치기 사실을 김 씨가 알았든 몰랐든 이 아이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씨가 이 사건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네. 아이 바꿔치기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소 사실의 전제로서 김 씨와 사망한 3세 여아의 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김 씨가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피고인이죠. 즉 예. 수사기관이 기소를 한 이후에는 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지만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에 불과합니다. 예. 수사기관이 앞으로도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김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된 정황이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